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특검의 수사 대상이죠. 예,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권성동하고 동일하게 그때도 아마 비슷하게 체포동의안이 비슷한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쯤에 가결이 됐고 그게 일정이 법무부로 넘어가서 이게 법무부에서 이제 국회로 넘어서 국회에서 다시 특검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게 영장실질심사가 화요일에 아마 있었고 수요일에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수요일이 12월 3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내란 1년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떠들었는지는 일단 우리가 한번 듣고 출발해 볼까요?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네, 정치 공작이다.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다. 저는 뭐 추경호도 추경호지만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니까 더 열이 받던데요,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어제 표결을 거부하고 그 본회의장 바로 밖에 로텐도홀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네. 마치 무슨 탄압에 저항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수막을 보면 정치 보복, 네. 그다음에 내란몰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불법 특검 스탑, 네. 뭐 정치 보복 스탑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특검이 불법인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장애 집회를 지금 장애 투쟁을 민생 투쟁이라는 미명하에 이 예산국회에 그 올인하지 않고 12월 2일까지 장애 집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백날 돌아다니는 것보다 어제 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하고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소구력이 훨씬 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내란몰이를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또 뭐 그 의원들 나서서 방송에서 얘기하던데 왜 하필 12월 3일이냐. 이거 뭐 정치적인 게 있는 거 아니냐 막 주장을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12월 3일 즈음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지를. 네네. 본회의에 11월 13일 날 이게 회부가 됐어요. 네네. 체포동의안이. 네. 그러면 본회의 회부되면 3일 이내에 이제 그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루밖에 본회의가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처리가 된 거고 주말 지나서 다음 주 화요일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자연스러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2일 날 심사에서 3일쯤 여부가 결정될 거다라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고 합의 사항이었는데 마치 그날을 민주당이 타겟팅해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 정치몰이다. 이렇게 이런 억지 궤변의 주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갖다 붙이는 건데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벌써 내란 1년인데다가 장동혁 대표의 100일인데다가 취임 100일인데다가 그날 또 김건희 재판도 있다 그러고요. 하여튼 3일로 모든 게 지금 직결되는 그런 향해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몰이랄지 또 계엄 해제 결의 방해랄지 이런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범죄의 상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가능성은 확실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덕수와의 7분 통화,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다 오십시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사로 의총장을 옮긴 것. 또 우원식 의장에게 30분 본회의 시간 늦춰주십시오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추경호에 대한 영장 심사에 대한
예측 사실은 뭐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굉장히 불안한데 요즘에 워낙에 영장 기각이 많아지니까 사실 김희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뭐 내용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게 이제 발부돼야 되는데 혹시나 또 사법부가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또 시기가 내란 1년 새벽이나 밤에 만약에 이게 이 결론이 내려지는데 기각이다라고 하면 상당한 부담을 판사가 가질 수도 있겠죠? 김종욱 교수님? 근데 저는 우려가 많이 돼요. 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영장 판사들이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는 주요한 내용들이 윤석열로 넘어가는 꼭지, 김건희로 넘어가는 꼭지 이 부분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법부가 12월 3일 날 행했던 내란과 관련된 회의 아마 그 회의 내용은 계엄이 되면 자기의 사법권을 계엄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경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 소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행위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사법부의 행동과 12월 3일 행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 추경호에게 영장이 청구된다고 영장이 발부된다고 했을 때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장 판사가 해왔던 기각의 사례들을 보면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할까? 그리고 예를 들면 박성재 같은 진짜 그야말로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2번이나 법리적인 다툼이란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한 그 영장 판사들이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까? 그러니까 12월 3일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기각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완벽하게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예를 들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만 오히려 이것을 열어줬을 때 그 사법부 내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칼끝이 다가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또 엄청난 내부의 준동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2월 3일은 내란 1년이 되는 겁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 내란 세력과 지금까지 이 내란 세력에 동조하면서 또는 보수 극우에 빌붙어 있으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기득권 카르텔들의 중대한 싸움에 거의 일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야 당연히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를 해서 구속된 상황에서 어떻게 적어도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곳의 원내대표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만 이 싸움이 그런 싸움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들을 제기해서 그들이 실질적인 압력을 받도록 그리고 적어도 사법적 양심과 독립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해야 됩니다만 저는 약간은 좀 그래요. 뭐라고 말씀 참 들으시면 되게 기분 나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도 듭니다. 바라건대 김건희 영장 실질심사 할 때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턱 냈잖아요. 특검에서. 그런 것처럼 뭔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핸드폰 압수수색 원내 뭐 그 당직자들 거기서 뭔가 좀 발견됐기를 아니면 한독수와의 7분 통화 내용을 조금 뭔가 확보를 했든 그런 스모킹 건이 제발 있었으면 뭐 그런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구형 15년 구형을 보고 뭐 일부 이제 법률가들이 그런 예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한덕수 쪽에서 추경호와의 통화 내용을 굉장히 추경호 쪽에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구형을 줄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들도 일부 했습니다만 저희는 모르죠. 다만 그런 핵심적인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이 돼서 이 추경호 영장실질심사에서 스모킹 건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었고 근데 이제 불안한 거는 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 이름이 이정재입니다. 참 내가 좋아하는 배우 이름인데 하필이면 이정재예요. 근데 이 양반이 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간첩 99명 허위 보도했던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도 기각했고 삼부토건 조성욱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사람인데 뭐 일부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인용한 적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원 3인방 중에 한 명이라 불안한데 말씀 도중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정재 판사인데 안 불안하십니까?
요새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예측이 안 하시는 무의미해요. 법조인들이 제일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자신 없는 분야인데 차라리 유무죄 판단, 1심 네. 내지는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하겠는데, 일단은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입증은 아니고 네네. 입증보다는 낮은 단계의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게 우선은 돼야 된단 말이죠. 소명은 돼야 돼요. 예. 근데 벌어졌던 외부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야 이거 그 해제 결의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총 장소를 이렇게 계속 바꾼 거 아니야? 충분히 네, 그렇게 의심해 볼 만하고 또 본인이 국회 본관에 있다가 표결에 참석 안 하고 빠져나간 것 등등을 종합하면 예. 사회적으로는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될 만하죠. 근데 법률적으로 이게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입증이 필요하니까. 근데 방금 언급한 대로 한덕수 전 총리가 수사협조를 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래서 특검에서 처음부터 예. 내란 방조로 기소했던 것이 이른바 이번 특검법에는 프리바게닝이라는 게 아예 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수사협조하면 충분히 감안을 해줄 수 있도록 아예 조문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란 방조를 기소하고 구형량도 예상보다 약했던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네네. 한덕수라는 인물의 면면을 볼 때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에 대한 중요한 증언 진술을 하려면 그게 또 본인 죄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주요 임무 종사의 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게 했겠냐.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당연히 부분을 공범 관계죠. 피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공범 관계죠. 예. 어떤 거를 인정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국힘 소속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 못하도록 좀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추경호 의원이 그렇게 의총 장소를 계속 바꾼 거다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게 전하는 한덕수 당시 총리도 내란의 주요 인물을 종사한 사실관계잖아요. 그거는. 그걸 과연 자백했겠느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죠. 근데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수사의 협조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이제 법률 공부 안 하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법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추경호가 홍철호랑 정무수석이랑 통화를 합니다. 한덕수랑 7분 동안 통화를 해요. 그렇죠. 아니, 그 당시에 7분이나 통화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과 2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이 정도 정황이라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임무에 대한 통화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7분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특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열립니다. 그랬더니 거기 통보도 안 해주는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아니 통보를 안 해주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동훈 그 당시 당대표죠. 당대표가 그냥 비상계엄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좀 밝혀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원내대표가. 그것도 쌩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국회로 좀 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이것도 쌩까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추경호가 뭔가 아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추정이 되는 거죠. 100%. 추정은 되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영장 판사가 이게 예를 들면 정확한 증거 자체를 특검에서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또 박성재처럼 이거 추경호가 제대로 인식을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식의 문제를 갖고 오고 털어버리게 되면 이 법률적으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판사는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영장 판사가 그 방식대로 해왔는데 이번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아니면 자기의 삶을 반성을 해서 야 다른 각도로 틀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큰 거죠. 참 이게 이제 그 구속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12월 이건 뭐 김용남 의원이니까 12월 2일에 영장 실시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보통 뭐 늦은 밤 아니면 다음날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12월 3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정을 넘겨서 예.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12월 2일은 정해졌나요? 12월 1일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오늘 청구가 되고? 예. 오늘 진행될 청구가 것으로 됐을 예상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아직 정해진 건 정해진 건 아니고. 아니고. 근데 뭐 대략 스케줄상 예. 금요일인 오늘 영장 청구가 될 거고. 그쵸.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은 사전영장의 경우에 이거는 사전에 체포가 안 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 재판이 열리는 이른바 사전 구속영장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2일 날 잡힐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월요일 날 오후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오늘 거의 발표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영장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정해지겠죠. 오늘 중으로. 법원에서 확정을 해주는 거니까.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제 권성동하고 일정이 똑같을 거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그 심사해가지고 수요일에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이 된 건 뭐 당연한 다 예상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김유정 의원님 바람처럼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국민의힘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지는 겁니까? 국민의힘 전체가 다 공범이 되는 건가요? 일단 원내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렇게 지금 유일한 방법인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것이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저러하게 비상의총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 긴박한 순간에서 장소를 3번씩이나 바꿔가면서 마지막을 결국 당사로 했다는 것 자정 넘어서 마지막 그 발신이 0시 3분에 마지막 고지를 하는 게 당사였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경우들에 더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회로 빨리 모여라. 단톡방에도 그렇게 이제 다른 의원의 이름을 빌어서 본인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막 올리기도 했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에게 내려오라 그랬어요. 또 그렇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저는 그 한 사람도 이런 추경호의 행위로 인하여 표결에 방해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은 합니다만 인터뷰했던 안철수 의원 포함해서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표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는 증언들이 영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뭐 체포 이런 것도 포함해 뭐 이것도 그 영장 발부도 중요합니다만 그간 관저 앞에서 40-50명의 의원들이 체포영장 저지하고 또 뭐 그 윤호계 세력과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부정선거 음모론 계몽령 얘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통진당에 비교해서 가벼운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그다음에 또 내란 음모 관련한 이야기만으로 구형 20년 받고 실제로 9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통진당은 해산이 됐고요. 그 해산할 때 법무부 장관이 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런 종합적인 고려가 저는 들어갈 거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내란 몰이다 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고 당당하면 왜 추경호 이 체포 동의안에 표결에 참여를 안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들어와서 함께하는 게 맞겠죠. 그만큼 위기의식이 지금 커진 상태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장이 발부되고 이후에 이제 위헌정당 이런 부분들까지 태도에 달렸겠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무슨 민주당 의원 그 초선 의원들이 20명 정도가 집단 행동을 하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그러니까 오늘 저기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은 모양인데, 그리고 어제 또 무슨 단독 보도를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 107명 모두에게 사과 여부를 물어보아서 사과한다 만다를 결정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코미디죠. 사과를 지금 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와서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라고 보는데, 마치 소신 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초선 재선 의원들 혹은 다선 중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은 사과를 뭐 100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와서 그러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가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호의 영장 뭐 구속 그 영장 발부와 기각 여부를 떠나서 지금 사과 얘기를 운운한다는 건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김종욱 교수님? 일단 저는 뭐 초선 의원 20명에 대해서 GXX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 살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일관성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조금 삐뚤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뭐 자기들은 약간은 좀 다른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이 네. 지금 와서 저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있는지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80명,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한테 다 물어본다는 건데 80명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투표 안 한 거잖아요. 비상계엄 있을 때 해제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추경호라는 사람이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예. 80여 명 중에서 이 연관이 있는 사람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 하나는 추경호와 같이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럼 왜 그때 뭘 한 거야? 그럼 추경호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막으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소명돼서 영장이 발부됐을 때 여기에 같이 있었던 예.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의원들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본회의장에 있다가 투표도 안 하고 그 상황만 체크한 사람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또 하나는 추경호한테만 통화한 게 아닙니다. 나경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예. 그러면 나경원이 통화만 하고 말았을 건가? 당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몰랐을 건가?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다 서면조사를 돌려서 야 우리 잘못했어 사과하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당 지도부는 그 누구의 그 최고위원 중에서 김민수요? 예, 김민수 아이씨 짜증나는데 하여튼.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무슨, 그거 굴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굴욕이란 방식을 통해서 사과를 막게 만들고 당 지도부의 입장들을 강제해서 당 주류, 소위 친윤, 윤 어게인 세력들의 힘을 갖다가 6월달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입장 자체가 아마도 지금은 대세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아닌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그 백운기 앵커께서 자기가 위태롭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시면서 예. 이렇게 방송을 빠지는 일이 없을 거니까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눈에 들어와가지고 숫자가. 우리 보스 형님 TV님, 탄탄 TV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지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댓글을 주셨고, 예. 이 윤슬이 빛날 때님, 녹수님, 혜진님, 또 후원 주시면서 댓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니, 전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사과와 관련된 주제는 사실 다루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를 다뤄야 될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사과 안 해도 됩니다. 그 이미 국민들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만다는 어디까지나 그냥 선거공학적인 부분이죠. 선거를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금쯤 이제 지자체장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여서 초선 의원들이든 아니면 뭐 일부 소장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과 요구를 지도부에게 한다? 근데 정작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이냐?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습니다. 그 나비 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 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호는 김영삼입니다. 우리가 추경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 현실 인식이 정말 와닿지가 않는 게, 아니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YS 의원직 제명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사안이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대상 자체가 못 되는 건데,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 안 하면 집단 행동하겠다는 의원 20명. 예. 근데 그게 김재섭 의원의 말이잖아요. 예. 약간 블러핑 같아요. 그럴 만한 의원들은 없다. 20명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김재섭 의원이 예.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라는 본인의 바람을 담아서 예. 당신 안 하면 우리 20명 움직일 수 있어? 예. 라는 일종의 좀 블러핑을 친 거 아닌가. 예. 저 20명 안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심지어 조선일보가 어제자인가 보도한 거를 보면은 당내 그 의원들 중에 사과하려는 사람이 한 10명 된대요. 아니, 근데 지금 일단 YS와 지금 추경호를 비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김영삼 대통령은 1979년 10월 4일인가 그때 이제 제명 본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뉴욕타임즈 인터뷰 한 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예. 그 인터뷰 때문에 제명을 당한 겁니다. 기꺼이 제명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하고 이거를 연결을 지을 수가 있나요? 이 내란에 저는 사실상 동조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이거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어떤 역사 인식과 이 정치 현실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할 때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김민수 최고가 싸우는 것이 외연확장이다 라는 이런 궤변.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도 지도부 아닙니까? 예. 최고위원 사선에 이르는.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 어디 인터뷰 나와서 그 한 두세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냐 도대체. 사과를 하긴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제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과 절연을 얘기했을 때 연을 끊는다고 끊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선거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인데, 네. 너네가 그렇게 바깥으로 돌면서 무슨 이재명 정권을 뭐 끌어내리겠다라는 얘기 해가며 예.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중도층의 소구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뭐 5대5를 7대3으로 바꾼다며 예.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중도층은 투표 안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남긴 사람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인 거죠. 그러니까 예. 지도부가 전혀 사과고 뭐고 할 의사도 없고 또 미안한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예. 사건에 대해서 왜 사과해야 되냐라는 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하든지 말든지고요. 예, 예. 이제 와서 1년 다가오는데 할까 말까 뭐 이런 자체가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라고 보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 같고요. 예.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설사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로 그 친윤들의 불출마 선언이건 예. 뭐 어떤 식의 국민들에게 그나마 진짜 반성하고 있네라는 모습을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이어지지 않는 한 예.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최근에 그 장동혁 대표가 저는 국민 대회라는 얘기도 민생 회복 법치 수호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전국 순회라고 하는데 호남은 빠져 있는 이 집회 일정에 올라가서 연단에 올라서 계속 이제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여권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쥐새끼라는 표현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공당 대표가 아마 아무 말이나 좀 이제 막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도 참 이제 피로도가 느껴져서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더 언급은 안 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어하는 그 가관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20명 집단 행동 할 것처럼 블러핑 했다라고 보이는
김재섭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고 나서 제가 참, 야, 이분의 이 현실 인식도 심각하다. 제가 요것만 소개해드릴게요. 요거 평가를 해주세요, 김종욱 교수님이. 꼭 해야 돼요? 아니야, 요거는 그 소위 소장파, 소신이 있다,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라고 이제 코스프레하는 국민의힘의 초선 몇몇들의 인식이에요. 1차 표결 때 탄핵 반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탄핵 표결 때 참여하지 않았고 2차 표결에 가서 탄핵 찬성을 했는데 1차 표결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 쪽에서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해야 할 명분이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가짜뉴스 같은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극단적인 정치적 선택을 당하기보다는 하야함으로써 정치적 분란을 최소화해야 될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윤석열이 하야하겠다고 했습니까? 국민에게 약속했대요? 그랬다는데요? 김재섭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기상파 라디오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는 왜 거짓말을 하니?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윤석열이 하야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저는 있어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자기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괴한 논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데 나는 내란과 상관없어. 내란은 윤석열이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1차 탄핵이 있을 때 그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걸 우리가 막게 되면 이렇게 탄핵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중에 일부는 거기에 찬성을 하기도 했었어라고 하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윤석열과 별개인 것처럼 좀 얘기를 하고 나는 나름대로 탄핵 과정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얘기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족속들 중에 아마 김재섭 의원이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건데 그 당시 기억나십니까? 그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적인 그 주류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박근혜 때를 봐라.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이 거기에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분열됐고 분열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사분해열됐기 때문에 나락으로 갔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따질 건 따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지율 조금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가짜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지율 조금 올라가니까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지지율 올라가니까 조금만 버텨봐 라고 얘기해서 경호처를 다독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 같은 경우도 지지율 조금 올라가니까 그 소장파라는 의원들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파면 당하고 나니까 또 왈왈 되다가 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전 국민의힘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정당의 어떤 맥을 끊는 게 아니라 극우 정당의 출현의 맥을 끊고 오히려 더 건강한 보수 정당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위원정당 해산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극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항상적으로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잖아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이 아마 본인의 진퇴를 당에게 맡긴다는 취지로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 일요일 날인 12월 8일 날 당시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나란히 서서 이제 한정권. 이제 국정 운영은 우리 둘이 합니다. 뭐 이런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게 된 계기가 뭔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러난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이고 하야라는 약속을 국민한테 한 적이 없죠. 뭐 하야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는 사퇴가 되겠습니다만 사퇴를 언급한 적은 없어요. 뭐 그렇죠. 당에서 논의해보라고 한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나한테 주나보다라고 당시 한동훈 대표가 나야 이제 국정은 뭐 이랬던 거지. 근데 그걸 아니 우리가 공무원이나 누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저 사표 낼게요라고 약속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럼 말한다고 징계 절차 개시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징계 절차잖아요. 그때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12월 7일 날 탄핵 소추는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핑계가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짚는 이유가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기억이 여러분들 가물가물해질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윤석열이 언제 국민한테 하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국회의원분이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에게 윤석열이 하야를 약속했는데 심지어요 1차 표결과 2차 표결 사이에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다며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마는 1차 표결 이후에 대통령이 하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파기했어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 진행자도 말을 바꿨죠 라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더니만 또 말을 이어서 그러면 국민도 속고 국민의힘도 속은 거거든요. 진행자하고 출연자가 아주 그냥 가짜뉴스를 손바닥 마주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거?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죠. 김현정의 뉴스쇼입니까? 예. 김현정 뉴스쇼는 빠지지를 않아 보면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대목들은 이제 뭐 저니까 짚는 거고요. 뭐 다른 분들은 뭐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참, 제가 말하다가 잠깐 중간에 말하다 까먹은 게 있는데, 예. 보수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2차 탄핵 때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얘기들을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만약에 그때 친한계 쪽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대해서 동조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탄핵 막을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수 패널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12월 3일을 기어로 해서 20여 명이 모여서 반성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우, 웃기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Mm-hmm.